네, 첫 번째로 이제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청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의 이제 주된 의사소통 양식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구어예요. 그러니까 말 듣고 말로 표현하는 구어다라는 거죠. 근데 청각에 이제 제약이 있는 청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어렵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알아듣기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른 감각의 도움을 받는 다양한 이제 의사소통 양식을 조금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잔존 청력을 활용한 듣기도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왜 아까 그 부총리랑 인공어 친구 얘기를 할 때 왜 시각적인 단서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 등의 시각적인 단서인 이런 독화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청각장애 아동의 말하고 언어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말소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혹시 뭐 TV나 아니면 주위에서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아동이 말하는 거 조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에는 청각장애인들은 눈에 띄지가 않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다른 중복장애가 없는 한은 저희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분이 앉아갖고 왜 수화를 이렇게 하실 때 조용히 수화 조금 많이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조금 수화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저분들 청각장애인이구나 라고 저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아동의 이제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음도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음도하고 그 다음에 강한 강도가 조금 세게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음성의 강도 크기죠. 그래서 사실은 지하철에서 그분들이 이제 안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 조절을 좀 톤 조절을 못 하셔갖고 굉장히 좀 큰 소리로 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음성 강도 자체가 건청 아동들보다 조금 많이 커요. 그리고 음질도 지금 조금 곱지가 않고 조금 탁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약간 긴장감도 있고 약간 쥐어짜는 듯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시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과다비성하고 과소비성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 말소리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 연인두펫에 혹시 내성마비 할 때 내용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실은 비음을 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요것들을 잘 기능을 조절을 해서 비음이 아닌 소리를 낼 때는 입으로만 소리가 나가고 아닐 때는 이제 코로 나가서 이거를 조절하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청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요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조절한다라는 건 뭐냐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비음이니까 이거를 안 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저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청각장애 아동들의 말은 그러니까 뭐가 있냐라면 과다비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데 계속 비음을 넣어갖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비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음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소비성이거든요. 그래서 과다비성하고 독특하게 과소비성의 이제 특징을 같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과다비성의 특징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 속도도 사실은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일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현정아 오늘 너의 생일을 축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현정아 오늘 내 생일 축하해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쉼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제가 왜 좀 전에 얘기할 때도 저희가 조금 보편적으로 쉬는 쉼하고는 좀 포즈하고 조금 달랐죠. 그래서 쉼 특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제 쉼의 빈도나 아니면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자주 쉬거나 아니면 조금 길게 쉬거나 아니면 때로는 원래는 어절 단위에서 좀 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의미가 손상이 되니까. 그런데 한 어절 안에서 이제 쉼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톤에 조금 단조로운 억양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억양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조음이라는 건, 발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희가 왜 피드백도 모델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도 잡아주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가능한데